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적시한 상설특검을 발의하고 대통령 가족 사건 상설특검에 집권여당 추천 참여를 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 대표 발의에 나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원래 상설특검법이라는 게 원래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죠.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특검법을 계속 제출했었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예.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상설특검 요거를 발동하는 결의안 그리고 특검 추천과 관련된 국회 규칙 개정안 요거를 지금 이 타이밍에 발의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전에 21대에서도 이 상설특검에 대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예. 상설특검의 이제 규칙을 보면은 7명이 이제 그 상설특검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차관, 변호사 회장, 그 다음에 여당 둘, 야당 둘인데 실질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볼 때는 효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던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배제한 상태에서 특검을 해야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설 특검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해왔던 일반 특검으로서의 추진과 상설 특검으로서의 추진. 그러니까 기본적인 특검에 플러스 보완제로서의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1+1으로 하나 더 하시는 거죠. 1+1보다는 이제 일반 특검 같은 경우는 종합 세트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개별 특검이죠.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게도 좀 달라요. 일반 특검들 같은 경우는 검사가 한 30명 된다고 하면은 상설 특검은 한 5명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무게가 가벼운 편이죠. 의원님. 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기존에 추진하던 특검법은 네네네. 대통령 거부권이 계속 막히는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상설특검법은 법이 원래 있는 거고 네네네. 그거 발동하려면 본회의 의결만 했으면 되는데 그거는 민주당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냥 상설특검으로 다 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에 하던 특검법 또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일반 특검법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최혜병 특검법에 총망라해서 했다고 하면은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여러 비리 의혹에 대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마약 사건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상설 특검으로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상설 특검으로 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개별 사건에 그러니까 쪼개기 특검으로 좀 저희가 접근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한 판단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특검을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었던 뭐 공천 개입 의혹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은 원래 기존 특검으로 하고 지금은 상설 특검에 사유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 다음에 국회에서 증언감정 법률 위반 행위 뭐 이런 거거든요. 사실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던 크게 주목을 받지 않았던 사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하나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권은 이거 민주당만의 검찰 하나 더 만드는 거냐 더 강력히 반발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우리나라의 지금 검찰이라는 게 김건희 여사의 검찰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태에서 그럼 검찰의 수사에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 특히 세관 특히 마약 수사 윗선 개입 의혹과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권력자들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좀 불거져 나왔는데 지금 덮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도 세관에 얼마나 관심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검찰에 무혐의 처리하려고 그렇게 해왔는데 오히려 지금 검찰을 발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특검으로서 그건 추진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 특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민주당 원내 관계자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미루고 버티면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직무유기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 특검을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야만 대통령이 한다. 해야만 한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법률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만약에 상설특검 발동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다. 그러면 정말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그 사건 하나만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네. 지금 모든 국정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비리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네.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이제 그동안에 상설특검에 대한 재전임 원내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고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받아왔고 또 우리 김용민 정치수석이 이제 법률가로서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요. 이 곧 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만약에요 기소를 했어요 주가 조작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관련은 빼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검찰이 만약에 지금 만약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까지의 검찰의 스탠스와 만약 기소한다면 검찰에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이제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지금 형국에서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의 존립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아마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그 수사가 제대로 됐겠냐라고 하는 판단을 또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더 여전히 오히려 검찰이 기소를 하면 특검을 더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의원님 기소를 해서 재판 받고 있는데 그 재판 오히려 이제 결과도 특검은 그런 기소 특검한다고요? 상황에서 특검을 통해서 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이어받아서. 그거는 검찰이 불기소하면 당연히 하겠지만 기소해도 특검 발동한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여러 정황이들이 나왔는데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까 제대로? 그런 가운데서 검찰이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기 위한 빌미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검찰의 결과 명분을 만드는 것이죠. 수사 결과 상관없이. 저는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에 도이치모터스는 포함이 돼 있다. 일관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자, 이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뭐 요거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고 대의정치다. 네네. 그런데 나는 탄핵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정치 구호가 우리 뭐 진보를 떠나서 보수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야당인 경우 있잖아요. 야당이 됐을 경우에는 구호가 뭐였냐면 못 살겠다 바꾸자 갈아보자예요. 옛날에 자유당 때 있었죠. 아니 자유당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치 구호거든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 못 살겠다 갈아보자 바꿔보자 아니겠어요? 그런 정치 구호의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했다고 봐야 되죠. 저도 이렇게 지역에 가보면 못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나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계속 의무표를 던지고 있고 지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번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에서 탄핵이란 두 단어를 쓴 거는 아닌 건 당연히 맞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 구호의 일반적 구호라고 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제가 궁금한 게요. 의원님. 그 일을 제대로 못하면 혼을 내서 선거에서 바꾼다. 요건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맞는데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임기가 있으니까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린다. 그럼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뭐 있어요? 탄핵 말고. 김태현 변호사님도 그 헌법 공부하고 법률가이시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정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 소환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주의 기본 선거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죠.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 도중에라도 끌어내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탄핵을 아니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도중에 끌어내리는 게 탄핵 말고 뭐를 머릿속에 상정을 하고 얘기하는 거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거를 정치학 박사시니까. 아니 그걸 굳이 어떤 단어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제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민의를 봤을 때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 정도가 될지는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을 실패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요. 민주당 의원님들 저 인터뷰할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뭐 심리적 탄핵
국민들 마음속에는 더 이상 힘들겠다.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심리적 탄핵이란 말도 쓰시고. 그리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제 탄핵연대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 상황임에도 저 이재명 대표 또는 지도부 입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 법률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그것이 국민들의 민의가 확실하게 축적이 된 과정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야당이 민주당이 그것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용어를 지도부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탄핵이란 거를 이재명 대표 입에서 또는 지도부에서 직접적으로 꺼냈을 때 들어올 역풍 이런 것도 좀 그렇지 감안하시는 않고 오히려 거예요? 좀 한동훈 대표가 지금 탄핵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있었던 문제를 좀 꺼낸 건가요? 왜 그러냐면 예. 보통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들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결국은 한나라당 당시에 개파 간의 싸움이라든가 친이 친박의 싸움이라든가 권력의 어떤 구도 하에서의 집권당 내부에 의한 분열에 의한 마지막 탄핵을 그 내부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전철을 한동훈 대표가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자, 지금 저 여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저 명태균 씨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데 이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 강혜경 씨 국감에 출석한다고 민주당은 증인 채택했거든요. 행안위 원래는 오늘 저 행안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불발되고 법사위 한 22일인가요? 21일일 겁니다. 21일. 네. 저 오늘 행안위가 아니고 21일에 저 법사위로 미룬 이유는 뭡니까? 저도 뭐 그 전원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강 씨가 자료 준비라고 할까요? 그 국회 출석과 관련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민주당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루트로 뭐 취재를 하실 거고. 네, 민주당 엄청 지금 하고 있죠. 뭐 민주당 쪽으로도 많은 제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건데 혹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뭐 스모킹 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우리가 지금 명태균 씨 입을 통해서든 좀 뭐 김대남 씨든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 정권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걸 확인하고 있잖아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윤석열 정권 김건희 정권은 이런 정권이다. 세간에 얘기해왔던 것들을 김대남 씨의 입을 통해서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고 물증적 증거가 지금 하나하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국정감사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혹시 뭐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뭐 얘기했다는 김건희 여사와의 녹취록, 음성 파일 뭐 이런 것들도 혹시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니 아마 원내 운영을 책임지신 분이라서 당 의원들에게 이제 제보가 온다고 하면 그건 비밀리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21일에 저 강혜경 씨 법사위 나오는 거 확정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런데요. 또 증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강 씨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떤 입장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예를 든 건데 뭐 음성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국감에서 다 공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저 어디까지 갖고 있는 건지 저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세요? 왠지 아실 것 같아서. 아닙니다. 원내 운영 수석 부대표시니까.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 의혹들 계속 나오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비선실세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저 비선실세 국정농단 뭐 이게 생각이 나는데 민주당은 이걸 그쪽으로 좀 이렇게 좀 저 드라이브를 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명태균 씨가 비선 실세잖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래요? 강력한 핵심적인 국민의힘 당의 대통령을 만들어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여의도에서 명태균이라는 이름 석자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아주 자유롭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여의도의 어떤 정치 인사가 이렇게 유력 인사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 막강한 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예. 여론조사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것은 명태균 씨가 20여 차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해왔고 예. 근데 여론조사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런 의혹이 어딨냐? 그러면 3억 6천만 원에 대한 그 지불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질문을 드릴게요. 그 명태균 씨는 본인의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관련된 국민의힘 정치는 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 씨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민주당 있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입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스스로요. 예.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있었던 이준석 의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있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명태균 씨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고 예. 대선 과정에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입증이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